애드센스 블로그 포기하는 이유, 이제 승인받고 시작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글은 쌓이는데 수익은 왜 안 쌓이죠? 승인 후 글만 쓰면 되나요? 글 몇 개를 써야 도대체 수익화가 되나요? 자,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애드센스 블로그 좋은 점도 많은데 포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애드센스 블로그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 애드센스 승인입니다. 아직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승인 가이드 영상 시청하시고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승인을 받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내 블로그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애드센스 블로그 포기하는 두 번째 이유, 돈 때문이에요. 돈이 되지 않으니까, 수익이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드센스 승인을 대기업에 입사한 걸로 비유를 해볼게요. 힘들게 대기업 입사하고 6개월 만에 포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대기업 월급이 많아도 맨날 야근하고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드센스 승인 받고 기대하신 수익이 있을 텐데 처음에야 글이 없으니까 1, 2개월은 글을 쓰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글이 쌓이면서 돈이 안 벌린다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애써 잊어보면서 글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4개월, 5개월이 넘어가도 수익이 제자리라면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이때 검색을 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때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선택이 고단가 키워드로 글쓰기, 경쟁이 심한 키워드로 글쓰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애드센스 승인받고 나서 수익이 적은 건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블로그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해야 수익이 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바로 샌드박스 때문에 그래요. 샌드박스는 티스토리의 저품질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현상도 아니죠. 그냥 퇴근길에 차들이 많아서 도로가 정체되는 것처럼 애드센스 승인 이후에 애드센스 블로거가 겪게 되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샌드박스가 뭔가요? 모래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모래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상상하세요. 이 모래 놀이터 옆에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이는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초보 블로거를 말합니다.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는 구글이에요. 시선을 부모 쪽으로 돌려보죠. 구글은 샌드박스 안에서 애드센스 블로거들을 관찰합니다. 왜? 구글은 콘텐츠의 품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초보 블로거가 작성한 글을 바로 검색 결과로 보여주질 않죠. 왜냐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물을 전체를 흐리듯이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불순한 의도로 운영되는 블로그인지 구글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발행하는 블로그인지 구글은 당장 몰라요. 구글의 선택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노출량을 늘려주는 거죠. 블로그 고수가 새로 구매한 도메인을 주소로 하는 블로그에서 글을 써도 빨라도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려요. 글을 잘 써도 노출이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당연한 수순이 샌드박스인 겁니다. 승인 이후에 샌드박스 구간에서 이제 애드센스 승인을 막 받으신 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돈 되는 키워드만 골라 쓰지 않는 거예요. 구글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노출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심각한 경우 이 도메인을 버리고 블로그, 작성한 글 모두 버려야 될 수 있어요. 이런 유형의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애드센스 승인 받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돈 되는 키워드만 골라 쓰다가 글이 노출이 안 돼요. 수익이 안 나와요. 블로그 접어야 될까요? 도메인 새로 파야 될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죠. 돈이 되는 키워드로 글만 많이 쓰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샌드박스 개념과 구글이 싫어하는 행동인지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승인 이후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는 경쟁이 너무 심한 키워드로 글을 쓰는 거예요. 고단가 키워드는 위험하다고 검색을 조금 더 하신 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건데 고단가 키워드를 피해서 대신 수익은 얻기 위해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로 안전한 글쓰기를 선택하죠. 옳은 선택일까요? 검색량이 많은데 경쟁이 적은 키워드란 대부분 이슈 키워드이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나도 쓰면서 경쟁 강도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검색량이 많고 경쟁 강도가 적은 평생 유지되는 황금 키워드라는 건 없어요. 구글 노출은 뚝배기 같다고 많이 비유해드리는데 상위 노출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쉽게 내려오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위 노출된 글이 쌓이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초보 블로거가 애드센스 승인 이후 포기하는 이유가 글을 많이 쓰지만 수익이 적어서 포기하게 된다. 이 샌드박스 구간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파괴법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나요? 경쟁이 심한 키워드로 글을 쓰면 내 글이 상위 노출되기까지 경쟁해야 되는 문서가 많아요. 내 글에 경쟁력이 없다면 1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게 돼요. 여기서 경쟁력이랑 내 글을 클릭하는 클릭률, 글을 읽으면서 체류하는 시간 말하는 거고요. 이 경쟁력이 있는 글쓰기 능력을 갖춘 초보 블로그는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떤 키워드로 글을 써야 할까요? 조회수가 적어지면 경쟁 강도도 줄어들어요. 이런 키워드로 글을 먼저 쓰시고 상위 노출을 노리셔야 됩니다. 샌드박스 구간이라서 구글이 주는 노출은 똑같이 적어요. 하지만 조회수가 적은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경쟁해야 되는,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되는 글도 적어지기 때문에 1페이지에 들어오는 상위 노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이런 키워드를 구글이 지켜보는 샌드박스 기간에 쌓아두셔야 돼요. 그럼 6개월 버린다 생각하고 글만 쓰면 될까요? 여러분은 샌드박스 구간에서 고충을 겪어야 됩니다. 샌드박스 6개월을 버텨낼 인내심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데 난 인내심이 없다. 그럼 블로그를 포기해야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게 외부 유입입니다. 다른 곳에 몰려있는 트래픽을 내 블로그로 가져오는 거예요. 외부 유입 방법은 다양한데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을 달아서 외부 유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상위 노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이 페이지까지 가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에요. 최소 1페이지는 들어와야 됩니다. 트래픽은 1페이지의 글에서 다 흘러 들어가 버려요. 1페이지 뒤에 있는 글에게 흘러가는 트래픽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1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블로그가 음식점이고 내 글이 음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구글 상위 노출로 얻게 되는 수익은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 의한 수익과 같아요. 그런데 내 가게가 너무 외진돼 있어요. 구글이 노출을 안 시켜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장사가 안 돼요. 수익이 너무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달 주문이라도 받아서 수익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때 배달 주문이 외부 유입 같은 거예요. 방문하지 않아도 내 음식을 팔 수 있는 거죠. 내 글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는 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픽을 저는 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되는 트래픽을 내 블로그에 끌어올 수 있다면 내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논에 모를 심듯이 내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그런데 트래픽이라는 물이 없으면 논의 벼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내 블로그에 글을 써도 초반에는 트래픽이 없으면 수익이 0.1달러, 0.2달러 이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벼농사를 하는 거죠. 하늘에 내 운명, 내 수익을 맡기지만 말고 내가 물을 직접 끌어와서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내 논에, 내 블로그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요. 한 달에 몇천 원 벌자고 블로그 시작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속담처럼 샌드박스 6개월 동안 10,000원도 못 보는데 계속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6개월만 참으면 노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월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은 어떻게 노출량을 늘려준다고 했죠? 점진적으로. 첫 번째 샌드박스 구간을 지나면 바로 두 번째 샌드박스가 시작이 돼요. 물론 늘어난 노출이 유지되면서 이전보다는 수익이 늘어나겠죠. 구글 검색 트래픽으로 발생되는 수익 그래프만 떼어놓고 따로 보면 계단식으로 수익 그래프가 그려져요. 샌드박스 노출, 샌드박스 노출 이런 식으로요. 제가 안타까운 건 애드센스 승인 받고 바로 샌드박스 구간에 들어오시는 걸 모르고 수익이 없는 이유를 찾다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아예 블로그가 나락으로 가버리거나 비효율적인 글쓰기를 선택하셔서 버티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나약해서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글을 못 써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샌드박스 구간에서도 외부 유입만 하면 수익화가 될까요? 네, 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전략이 필요해요. 이전 영상에서 네이버 지식인으로 외부 유입하는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고급 전략이 있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애드센스 블로그를 포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계속된 애드센스 승인 낙방, 승인 이후에 수익이 너무 적어서입니다. 애드센스 승인 직후에 시작되는 샌드박스 구간을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버티고 버티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샌드박스 구간을 돈도 벌면서 현명하게 버티는 방법은 외부 유입입니다. 구글이 노출이라는 비를 내 블로그에 내려주지 않아도 내가 직접 물을 끌고 오는 거죠. 외부 유입을 제대로 적용하면 블로그 운영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늘어나는 수익이 눈에 보이니까요. 외부 유입은 샌드박스 구간에서만 사용하는 6개월 유통기한이 전략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전략을 내 블로그에도 적용하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